대리기사라는 것도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확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10억을 번다 그러면 한 4, 5억이 나가기 때문에 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새는 돈 냄새 맡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전문가 찾아가자니 시간도 없고 수수료 비쌀까봐 걱정되시죠? 세무회계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절세해서 크크크 웃음 난다 세테크 크크.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자 디자인텍스 대표 김현애 기사입니다. 오늘도 복잡한 세무 고민 한 방에 딱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방에 딱! 딱!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 우리 주얼리 샵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을 네. 사연을 받아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대부분 청년 창업이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아무래도 저도 좀 영하고 하다 보니까 뭐 누나 같고 좀 이렇게 친근한가 봐요.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조금 어리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혼자 생각하기로는 뭔가 젊은 분들은 알아서 찾아서 할 것 같고 좀 어른들이 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전문가들을 더 쉽게 찾아오시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청년분들도 혼자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에 난 차라리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테크크크.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연은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뛰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대리운전으로 월 7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연봉은 2022년 원천 징수 기준으로 6천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월 70만 원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해야 하는 최저 금액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신고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할 때 급여 받은 걸로도 처리할 수 있나요?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오는 건지 아니면 제가 국세청에 알아서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리운전 부업을 하는 분의 사연이네요. 요즘 워낙 뭔가 고물가 시대에 뭔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좀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 외에도 여러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저번 사연은 부업으로 월급보다 많은 돈을 이제 버는 사례였고요. 이번 사연은 정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인데 한창 이 코로나 때는 이 배달 대행 알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막 1억 원 정도의 내 월급을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부업으로 돈을 버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그래도 소득이 있는 거니까 신고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항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를 일단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적은데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세금이 안 나와서 추징이 안 되는 것이지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이 됩니다. 네. 이분이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그러면은 사업소득인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리기사로 일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대리기사 전문 업체의 경우에 3.3%를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수익 금액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 3만 3천 원을 빼고 대리기사님은 96만 7천 원을 입금받게 됩니다. 이때 이 3만 3천 원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세금이 이제 결정되었을 때 이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요 미리 원천 징수된 금액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를 했다면 돌려받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대리기사님에게 3.3%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중개수수료에 해당되는 20%를 떼서 대리 운행료를 지급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카카오티 대리 운행 시 이 운행료에서 중개 서비스 이용료를 차감한 그 나머지 금액 있죠. 이 금액은 이제 수익 금액으로 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우리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3.4%인 경우와 달리 기존에 납부한 세금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결정된 세금을 전액 한 번에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금 관리를 이제 미리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부담이 되시겠죠. 그래서 카카오티는 이 대리기사님이 수취하는 수입을 분기별로 세무서
신고서에 제출하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냥 안 하시게 되면 추후에 이제 미납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추징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하든 간에 네, 세금을 내긴 내야 된다. 네, 이런 내셔야 거네요. 됩니다. 네, 근데 네, 네. 대리기사 전문 업체라는 게 그런 건가요? 그 앞뒤가 똑같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업체, 운영해 업체들. 주시는 어. 업체들. 네, 아, 그럼 앞뒤가 똑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3.3%를 그 회사에서 미리 네, 떼고 공제를 이제 하고. 지급을 하시니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리기사님들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중개수수료 20% 떼고 네. 또 세금 또 내고 좀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대리기사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네, 보통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3.3%를 원천 징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예 받을 때부터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데 내가 받았다가 돈을 내는 건 굉장히 불쾌해요. 이게 똑같은데 내가 100만 원 받았다가 33,000원 내는 거와 그냥 96만 7천 원을 받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후자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데 33,000원 내는 거는 굉장히 억울해하시죠. 네. 근데 조삼모사다. 네, 조삼모사다. 결국엔 나가는 돈이다. 똑같은데 기분 나빠요. 제 통장에 들어왔다 나가니까. 네. 기분을 잘 관리해야겠네요. 아, 그렇죠.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분 그러면 아까 사업소득으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경비 처리라는 게 굉장히 꿀인 그런 항목이던데 네. 이것도 그럼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대리기사라는 것도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비용들이 지출이 되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업무상 지출하게 되는 교통비나 뭐 보험료나 이런 것들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이런 것들로 지출을 하셔야 나중에 입증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카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리운전 갔다가 돌아올 때 싱싱이 타고 왔다. 네. 그런 비용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근데 저번에 그 작가님 그 부업으로 1억 원 번다는 이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럼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상 관련된 필요 경비가 지출이 됐다면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이 있는지 이런 여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네, 아마 이제 월 70만 원이면은 연간 84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얹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되는 이제 구간이 24%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수익 금액이 840만 원이기 때문에 3,6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럼 이제 단순 경비율 63.2%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수익 금액이 840만 원이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3.2%에 해당되는 약 530만 원 정도를 그냥 비용으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비용으로 썼겠다라고 해서 결국 300만 원 정도가 순이익이라고 보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24% 곱해서 74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53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실제 우리가 이 경비를 입증하는 간편장부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좀 비용을 많이 냈다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제가 어느 부분에서 좀 뜨악했냐면 6천만 원에서 이 840만 원을 얻는다라는 거에 되게 뜨악했거든요. 네. 이분도 아마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세율 구간이 확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는 840만 원으로 네. 3,600만 원 미만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네. 이건 왜 이렇게 다르게 이거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율은 어쨌든 내가 벌어들인 총 소득을 합해서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단순 경비율을 해줄 거냐, 아니면 이제 기준 경비율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할 때 이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영세하다고 판단되면 단순 경비율 제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세하다고 봐주긴 하는 거군요. 봐주긴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비용을 빼주는 거니까요. 네.
근데 또 올해 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소득 3,600만 원 미만인 대리기사가 최대 80%까지 비과세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3,600만 원 수익금의 기준으로 그 3,600만 원 미만이면 요 단순 경비율 원래는 2,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3,600만 원으로 단순 경비율 적용을 해줄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적용 구간이 좀 커졌다. 그렇죠. 수익 라고 금액이 볼 좀 수 있겠네요.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좀 더 유리해진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네. 7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거 굳이 내가 그쵸. 보기에 굳이 이것도 내야 되나? 근데 이제 세금이 한 72만 원, 74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 74만 원에 세금 무신고 가산세 20% 여기에다가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때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이 가산세를 아낄 수가 있고요. 추징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다 이제 걸리기 때문에 다 추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세금 신고를 하셔야 뭐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신용카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자금 출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분이 한 달에 70만 원 버는데 74만 원으로 세금을 낸다고 하면 한 달치 정도 내시는 네, 한 거죠. 달치 네. 12개월 중에 한 달을 그냥 꽁으로 일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보통 1년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나라를 위해서 4, 5개월치가 나가거든요, 세금으로. 세금 네. 높을수록? 고소득자는 4, 5개월치가 내가 뭐 10억을 번다 그러면 한 4, 5억이 나가기 때문에 뭐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달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달이면 생각보다 싼 편이다. 그쵸. 4, 5개월 내는 사람도 있다. 네. 이런 분을 보면서 나는 좀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굉장히 정도면- 저렴하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뭐 안내문이 오는 건가? 그럼 내가 국세청에 찾아가야 되나? 뭐 아니면 이 사람이 오는 건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는데 이런 연락이 와야지만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 이제 안내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우편물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제발 세금을 내달라고 각종 루트를 통해서 안내가 옵니다. 이쪽 저쪽에서. 네, 이쪽 저쪽에서 오는데 본인이 안 받으셨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설사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인 신고 대상이면은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안내문이 온다. 보통은 네. 온다. 한 3가지 루트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절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네. 그런데도 안 받으셨다고 하세요. 네. 안 낼래야 안 낼 수 없게. 보통 네. 3가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하나 오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우편물까지 등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특히 나 이름도 써야 되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같은 동료 대리기사 분들은 뭐 네.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얘기 듣고 내가 안 냈다 이러면 네. 뭐 그거는 사실 뭐 그랬다가 나중에 부과가 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내 인생 그 어쩌다 안 사람이 걸린 살아주는 게 거죠. 아닌데 네. 어쩌다 안 걸린 걸 겁니다. 네. 운이 좋았을 뿐 잠깐. 운이 좋았을 뿐이고 지금 안 나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야 된다면 네. 신고할 때 뭔가 뭘 챙겨가야 하거나 뭐 이런 꼭 준비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보통 매출 부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경비들, 비용 처리될 거를 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격 증빙 형태를 갖춰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네, 적격증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근데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까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게 50대 정도 넘어가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가 되면은 이리 와봐라 이러면서 뭐 공인인증서 단계부터 네, 한번 같이 해보자. 네. 라며 옆에 앉혀놓고 계속 시키시거든요. 이런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크지 않은 분들은
홈택스 가셔서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국세청 안내문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고 따라만 하셔도 세금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ARS로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알아서 되고 납부세액이라든가 환급세액까지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그 안내문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한번 해보시고 정 모르겠다. 불안하다라고 하면 저희 세무대리인한테 의뢰를 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되죠. 세테크크크. 그럼 오늘도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금액이 있으면 일단 세금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금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익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적절하게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적용받으셔서 세금을 안 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간편장부라든가 단순경비율이라든가를 비교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세금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계획이 머리에 선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계획이 안 선다 싶으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너무 마음에만 이렇게 짐을 담아놓지 마시고 한번 연락을 주시면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너무 영지 기자님 덕분에 너무 즐거운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세해서 크크크 웃음 난다. 세태 크크크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